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한국의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들이 발표됐습니다. 외교안보 인수위원회 면면을 볼 때 그분들이 평상시 주장했던 거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그걸 한번 미리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문제, 그리고 대북 공동 문제, 공동 대처 문제, 그리고 투트랩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장기, 단기, 역사적 과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우리한테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강제징용 소송 문제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문제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일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서 한국 반도체의 필수품인 세 가지 이 중심 소재, 불화수소를 비롯한 중심 소재, 그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한테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산업성을 유시로 해가지고 여러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한국에다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2019년 이래 거의 3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가 한국 측에도 문제가 있고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지금 새로운 인수위원들이 들어왔으니까 잘 하겠지만, 우리가 그 인수위원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걸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우리가 미리서 예측해 볼 때 이와 같은 한국의 문제점과 영향력, 그리고 일본의 문제점과 영향력을 우리가 짚어보고 우리가 한번 해결 방안을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측의 문제점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우리가 개인 배상 문제 포함해서 그걸 최종 불가역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국교 정상화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늘 일본이 우리한테 불만을 표하는 게 그거고, 또 두 번째는 2005년에 우리가 민간 공동의 발표에서도 이와 같은 1965년 우리가 국교 정상화 때 발표를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선진국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동을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사법 제한이라는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행정부의 행위를 사법부가 함부로 이렇게 그 범위를 들어오지 않는 이런 사법 제한,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제도가 없지만,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이제 한국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또 제일교포들한테, 그리고 일본 취업자들한테 많은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일본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해서 지금까지 일본이 그렇게 성장을 한 나라죠. 그런데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게, 그리고 또 앞으로 헌법 개정에, 일본 헌법 개정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이런 과거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일본이 경제 문제로 확대를 시키는 것은 앞으로 일본 관련 기업들이 대외적인 이미지, 일본은 과거부터, 과거 기업이 지금 계속 전쟁에도 참여했고 지금도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의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파급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서 그렇게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약점을 잡아서 일본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핵심 부품 세 가지 불화수소 포함해서 뭐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폴리이미드 이런 부품이 과연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해봤는데 사실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보도에서는 불화수소 예를 들어서 많이 극복을 했다고 하지만 그 순도 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역 적자도 2019년에 우리가 일본의 경제 조치를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무역 적자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폭으로 우리가 일본에만 무역 적자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동안의 산업 구조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한일 간에 우리가 긴급히 조정해야 될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이 가장 최고로 위협 요소로 할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남북 대화가 쉽게 순조롭게 해가지고 우리 남북 간에 해결을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년 그리고 그동안에 쭉 북한이 해왔던 걸 보면 북한은 협조할 의사가 거의 없는 걸로 우리가 판명이 되죠. 이번 선거 기간에도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쏜 걸 보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력한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지금 1개 포대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이 너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으로 봐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위협 대처에도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구체적인 대안책으로는 지소미아가 나오는데 이 지소미아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유튜브에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벼랑끝 전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약점을 분석하고 우리가 한미 공동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일본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또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국민들한테 경계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매스컴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전부터는 일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스스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스스로 위협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은 북한에 대한 적기지 공격론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한 일본의 제1의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역사 인식과 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과 해왔지만 일본과 한국은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한국의 페이스대로 할 수도 없고 일본의 페이스대로 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이거는 투 트랩으로 가가지고 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새 정부, 한국에도 새 정부죠. 일본에도 기시다 총리의 정권이 이 새 정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양국의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우선 과제가 돌발 악재 요소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일 한 라인을 가동을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여러 가지 돌발 악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갑자기 독도에 와서 점거를 하고 기습 시위를 한다든가, 또 한국 내 반일 세력, 일본의 혐한 세력들이 갑자기 상대 국가에 가서 돌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군사적인 충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광개토 대양 함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했을 때 우리 광개토 대양하고 조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충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나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일 한라인을 우선적으로 가동을 시켜놓은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 새 정부를 맞이해서 연착륙하는 수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인수위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아마 이런 수순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우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는 한국 대법원이 결정한 만큼 한국에서 피해자들한테 일단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락을 시키고, 그리고 일본이 이런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은 일본은 반드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됩니다.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뭐 폴리미드 등등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 이것도 해제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일 간에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소미아가 거의 사장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지소미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독도 문제는 투트랙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정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친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기시다의 조합이 앞으로 한일 간의 우호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 것이다. 어떤 수순으로 열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